여러분, 윤석열 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뭐 윤석열 정부가 태동을 안 했으니까 정부로 하긴 그런데요. 윤석열 인수위가 지금 부동산 대개혁에 지금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양도세 중과 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월입니다. 4월. 정부에 4월부터 이 배제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모르지만 아마 들어준다면 4월부터 중과가 폐지되는 거고요. 안 들어준다 하더라도요.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5월 10일에는 무조건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시작을 한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 이 세율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최소한 1년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양도세를 한번 보세요. 양도세가 기본세율이 6에서 6%에서 45%입니다. 그런데 2주택자는 거기에다가 20%가 더 붙고요. 3주택자는 30%가 더 붙습니다. 바로 요 20% 30%가 중과인데 요 중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 중과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최고 세율로 봤을 때는 45%에서 20% 중과 65%가 되는 거예요. 그죠? 2주택자에게도요. 집을 팔 때 3주택자는 75%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 지방세 10% 붙으면 3주택자는 82.5%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2주택자는 71.5%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세금이 집 판다고 해서 71.5%, 82.5%를 뺏어가는 게 이게 징벌적 세금이 아니고 뭐냐. 징벌적 세금이라는 건 결국 말입니다. 벌금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내가 집 두 채 있는 게 죄인이라는 뜻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모두가 다 반발을 했고 그 반발의 결과 사실 정권이 뒤집혔습니다. 정권이 뒤집혔어요. 그 정도로 이 양도세 중과 내지는 부동산 시장의 세금 폭탄은 충격적이었거든요.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대개혁의 첫 단계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실용주의 노선을 지금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국회 통과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이거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 대책으로 1년간 유예하고 아니면 지금 사실상 말입니다. 이 윤석열 공약집에는 양도세 중과 2년간 유예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앞으로 또 2년간 유예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독소 같은 세금 폭탄을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인수위는 이거를 안 해준다는 걸 보면 정부가 또 안 들어주면 그만이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가 안 들어주면 그만인데 안 들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바뀌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인수위가 예상하는 것처럼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를 아예 1년간 없애겠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제 중과가 없으니까 적어도 세금을 내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내느냐. 이제는 6에서 45%가 이제 기본이니까 이제 최고 세율이 45%예요. 45%.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45%도요. 원래 43%까지가 아마 이게 최고 세율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시 돌려놓을 텐데 이건 쉽지 않을 거고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이제 시장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사실 전세값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중심으로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빨리빨리 세금 폭탄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공급의 어떤 물량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대책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빨리 유예하겠다. 그러니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아마 6월 1일 지방선거 때문에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할지 봐야지 알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이에요. 조금.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82.5% 이게 2주택자는 71.5%고 3주택자 이상은 82.5%거든요. 그러면 82.5%보다는 45%면 거의 뭐 40%가량 40%가량 세금이 줄어드니까 아마 팔 사람들도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팔 사람들도. 그래서 시장이 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시장에 대한 어떤 안정화를 찾아가기 위한 대책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 나오더라도 지금 쉽게 말하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DSR의 규제가 워낙 심해서 그래서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매물이 나오더라도 매물을 출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출회된 매물이 누군가에게 사질 것이냐 이 문제도 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복잡다기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난수표를 풀어야 되는 부동산 정책. 일단 시작점은 세금 폭탄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어쨌든 부동산 대개혁의 첫 신호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은요 빨리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경제가 그나마 순풍을 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규제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세금으로 폭탄 때리고 이런 것은요 절대 시장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시장은요 정부가 간섭을 하면 할수록 시장 실패가 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실용주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데요. 실용주의만이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이제 배부르니까 이념주의로 가겠다. 이런 불쌍한 생각은 저는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기본이고요. 그 위에 시장경제가 꼽히는 거.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시장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너 나 다 똑같이 가는 공평하게 나눠 먹자. 이런 세상은 저는 오히려 시장 자체를 완전히 망친다는 것.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시장의 시장 경제 빨리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